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쉽게 다양하게 깊이 있게 분석하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줍줍으로 엄청 들어갔는데 둔촌주공 입주자들 발동동, 이 자극적인 타이틀은 제가 뽑은 게 아닙니다. 그냥 실거주 의무 폐지가 국회를 통과 못하면서 법안이 폐기되고 나서 둔촌주공과 관련된 여러 기사들 중에 그냥 하나일 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문득 생각난 게 있습니다.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라는 이름이 있지만 둔촌주공은 영원히 주공아파트로 남아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만큼 둔촌주공이 우리 사회에 끼친 영향은 어떤 단순한 부동산 이슈를 뛰어넘는 아주 강렬한 임팩트가 있고, 그 영향력은 지금도 진행 중이고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겁니다. 주공아파트로서 둔촌주공 살리기, 둔촌주공 일병 구하기라는 부동산 정책이 집값을 다시 끌어올리고 제2의 영끌족이 탄생하고 일부 사람들한테만 특혜를 보는 정책이다 라는 소리가 많았습니다. 여러 부작용이 있지만 이런 부작용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둔촌주공 살리기, 나비효과, 한국은행은 선택지가 없다. 둔촌주공 살리기에서 시작된 가계대출의 증가, 결국 그게 지금 대한민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긴 합니다. 계속해서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대학 때 경제나 경영을 전공하셨거나 아니면 그냥 고등학교 수업 시간에 있던 경제라는 과목을 시험 공부만 조금 했더라도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굳이 제가 구구절절하게 또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지금의 경제나 부동산 상황의 어떤 총체적인 내용은 예전과 크게 바뀐 게 없습니다. 거기에 이제 총선이 몇 달 내로 다가왔기 때문에 더 이상 부동산 가격이 추락할 경우 이렇게 되면 총선에서 타격을 받을 거라고 생각한 쪽은 계속 부동산 부양책을 내놓긴 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총선 이후에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총선 전에 부동산 띄우기야 이미 김포가 서울이 된다는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부터 시작을 했고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거긴 합니다. 이런 게 나올 거라고. 그러면 총선이 끝나고도 계속 부동산 경착륙을 막을 수 있을까? 이 부분은 누구도 장담을 못합니다. 총선 이후 본격적으로 둔촌주공 이제는 안 살려주고 쌩까기, 요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번뜩 들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볼장 다 봤으니까요. 다시 둔촌주공과 실거주 의무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둔촌주공은 애초에 분양권 전매 제한 8년, 실거주 의무가 2년이라는 규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산부동산 대책, 즉 둔촌주공 살리기가 실행되면서 전매 제한이 8년에서 1년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실거주 의무는 폐지가 되지 않은 겁니다. 지금 결론적으로 분양권 전매가 어렵고 전세를 줘서 잔금을 해결하려고 했던 영끌족이 여기 엄청 많은데 무조건 실거주를 하고 봐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둔촌주공 조합의 관계자분이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또 바로 실거주하기 어려운 사람이 약 40%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이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상당히 많은 수치 맞습니다. 사실상 이게 둔촌주공이 미분양이었는데 이거를 몇 프로 미분양인지 밝히지 않고 깜깜이로 일단 무순이 줍줍 아무나 다 사세요 하면서 투기성으로 달려든 사람들이 여기 많이 있었습니다. 40%가 입주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둔촌주공 근처에서 부동산 운영하시는 사장님이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이게 당연히 풀릴 거 가정하에 들어간 거죠. 줍줍으로 엄청 들어간 거야. 지금 나름대로 고민이 많을 거예요. 제가 기존에 올린 둔촌주공 영상에 이런 댓글이 좀 있었습니다. 야, 거기 다 실거주 할 사람만 한 거거든? 돈 없는데 어떻게 둔촌주공을 분양받냐? 둔촌주공은 집값 안 떨어지거든? 제가 이 댓글을 다신 분이 틀렸다 맞았다라고 말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우리가 한번 들춰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현재 둔촌주공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건 또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이런 게 72개 단지 그리고 48,000 가구가 지금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이긴 합니다. 둔촌주공의 입주권 가격 변화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이 시점에서 있습니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최고가는 기존에 22억 9,615만원 거의 23억에 거래가 됐었습니다. 그 후에 최근 18억 19억대에 거래가 되다가 11월 달에 저번 달에는 17억대에 거래가 됐습니다. 17억 후반. 직전 거래보다 어찌됐건 1억 이상 하락 거래가 되긴 했습니다.
이 정도 가격대의 아파트들은 사실상 뭐 1억 오르고 내리는 거야 뭐 아파트 위치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쉽게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런 걸 감안하고 본다고 해도 요즘에 부동산 거래 실종 그리고 송파구 쪽 아파트들의 하락세 요거까지 같이 생각을 해본다면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보이긴 합니다. 요즘 호가는 그럼 어떨까? 집을 팔고 싶은 사람들의 마음. 현재는 둔촌주공은 17억 8천만 원부터 매물이 있는데 요거는 내년 초까지 좀 더 호가의 변화를 바라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실제 상담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줍줍으로 둔촌주공을 분양받기 직전에 저한테 상담하던 그런 동생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영끌입니다. 그리고 현재 자기 자산을 다 매각해도 둔촌주공의 잔금을 치를 형편이 절대 안 되는 친구입니다. 부비 형, 오랜만이야. 너 표정이 좋다 요즘? 뭔 일 있어? 나 둔촌 받으려고. 형 생각은 어때? 뭐 너 전세 3억 아니야? 그리고 뭐 따로 모아두는 거 있어? 주식 팔아봐야 뭐 1억밖에 안 되잖아. 합의 4억인데 이게 가능해? 이거 전매 제한 풀어준 거 보니까 형 이거 실거주 의무까지 다 풀어줄 것 같은데 이거 나중에 팔 수 있을 것 같아. 일단 뭐 전세로 잔금 치르면 되지 않나? 형이 이런 거 잘 알잖아.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뭘 어떻게 생각해? 네 돈 네가 알아서 하는 거지. 근데 실거주면 이건 쉽지 않을 텐데. 너 또 이상한 부동산 사이트 가서 전매 제한 풀어줬으니까 실거주 의무도 풀어줄 거라고 요거 해야 된다고 뭐 그런 얄팍한 소리 들은 것 같은데, 실거주 의무는 시행령이 아니고 이게 법 개정이 필요한 거야. 법 개정. 즉 야당이 이거를 풀어줄 리 만무해. 왜냐면 야당 입장에서 이걸 풀어줄 경우에 부동산 투기 수요를 부추기는 거에 동조한다 이렇게 욕을 먹을 수 있지. 그러니까 안 해줘 이거. 그럼 여당은 어떨까? 이거는 내가 실거주 의무 풀어주려고 노력은 많이 했지만 아이고 뭐 이렇게 됐네요 하고 그냥 액션만 취하면 되는 거지, 굳이 이걸 목숨 걸고 투쟁할 사항도 아니야. 여당 입장에서도 결국 정치권 모두 양쪽 모두 이걸 해야 할 명분이 없는 건데 이걸 왜 하니? 표 떨어지게. 네 돈은 네가 알아서 하는데 실거주 의무 안 풀렸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 B안, C안 정도는 만들어 놓고 이거 하든가 말든가 해. 그리고 나중에 뭐 울고불고 와갖고 형 돈 빌려주세요 뭐 이런 거 얘기도 하지 마. 나 너 돈 빌려줄 돈도 없어. 먹고 죽을래도 없어 그냥. 제가 지금 이 이야기는 압축해서 한 거지만 그 당시 상담했던 내용의 주류가 뼈대가 요겁니다. 앞서 말한 대로 이런 수요가 대략 한 40% 정도 된다는 점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당연히 이런 상담했던 동생을 또 며칠 전에 만나긴 했습니다. 우연히 위험한 생각을 하길래 제가 뭐라고 한마디 따끔하게 하긴 했습니다. 실거주 의무 위반 거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이걸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또 어딘가 이상한 소리를 듣고 온 겁니다. 그냥 해도 된다고, 가면 복덕방 아저씨 아줌마들이 다 알아서 해준다고, 이거 다 거래된다고. 이상한 거 부동산 상승론 이거 하긴 뭐 그동안 허위 거래로 실거래가 그렇게 높여서 부동산 시세 조작해도 벌금 몇백만 원 내면 끝인 거 다 아는데 부동산에 눈 뒤집힌 사람들이 뭔들 무서워서 못하겠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아참, 그리고 부동산 시세 조작하기 가장 좋은 게 바로 이 입주권 분양권 거래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난 얘기해 줬어요 여러분. 입주권 분양권 거래가 뻥튀기로 지들끼리 거래된 척해서 가격 팍 띄워놓고 호구들 그 뒤로 모집해서 설거지하기 가장 좋다고. 이런 거 입주권 몇 개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아파트 단지마다 많이 있습니다. 아빠 거 하나, 아들 거 하나, 딸 거 하나, 이 가족이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해서 자기들끼리 또 자전거래 하면서 가격 몰라 나 어디까지 얘기해 줘야 되니. 이런 거 왜 조사를 하는. 올해의 사자성어, 교수님들이 매년 올해를 정리하는 사자성어를 몇 개 발표합니다. 언론에도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올해의 사자성어 1위는 견리망의, 2위는 적반하장, 3위는 나무충수입니다. 1위를 한 견리망의의 뜻은 이로움을 보자, 의로움을 잇다. 이거 부동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견리망의, 부동산 투기로 돈맛을 보자, 의로움을 잇게 된 한 해가 아닐까 싶습니다. 올해. 하긴 뭐 이런 게 뭐 하루 이틀이야지.
견리망이를 추천한 전북대 중어중문학과 명예교수님은 지금 우리 사회는 이런 견리망이의 현상이 난무해 나라 전체가 마치 각자 도생의 싸움판이 된 것 같다. 정치란 본래 국민을 다스려 이끈다는 뜻인데 오늘 우리나라의 정치인은 바르게 이끌기보다 자신이 속한 편의 이익을 더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튼 뭐 부동산 견리망의 딱 맞는 말 같긴 합니다. 2위는 적반하장, 도둑이 도리어 매를 든다라는 뜻입니다. 부동산 적반하장, 이것도 뭐 말이 되는 것 같긴 합니다. 3위는 나무충수, 피리를 불 줄도 모르면서 함부로 피리 부는 악사들 틈에 끼어 인원수를 채운다, 뭐 요 뜻입니다. 실력 없는 사람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비유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실력도 없으면서 부동산의 비밀TV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올 한 해 여러분께 과분한 사랑을 받게 된 제가 괜히 뜨끔합니다. 그래도 저는 여러분의 부동산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부동산의 비밀이었습니다.